미국이 무료로 자가진단기를 배포하기 시작했으며 정부 웹사이트와 우정공사 사이트에서 동시에 주문받고 있습니다. 뉴욕 등 미 일부 지역에서 오미크론 증가세가 정점을 찍고 둔화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제유가가 다시 급등세로 돌아서 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해 상당 기간 유가 잡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팬데믹 직전보다 일자리가 많아진 주 지역들이 계속 늘고 있어 미국이 완전 고용으로 회복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이든 더 나은 재건 법안의 총 규모를 1조 달러 안팎으로 줄이고 3-4개 방안만 포함시키는 축소 대안이 집중 조율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미국이 전 국민 가정에 무료로 자가진단기를 배포하기 시작하면서 대대적인 코로나 검사 캠페인에 돌입했습니다. 가구당 4개를 무료로 받으려면 연방정부의 웹사이트 covidtest.gov에 접속하거나 우정공사의 usps.com/covidtest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박남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이 전 국민 백신 캠페인에 이어 무료 코로나 검사 캠페인에 착수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당초 일정보다 하루 앞당긴 18일 오늘부터 가구당 4개씩 무료로 보내주는 코로나 자가진단기를 온라인에서 주문받기 시작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우정공사와 합의해 정부 웹사이트와 우정공사 사이트에서 동시에 주문을 받고 있습니다. 연방정부의 웹사이트는 covidtest.gov이고 우정공사의 신청 사이트는 usps.com/covidtest입니다. 다만 연방정부의 웹사이트에 접속해 오더, 즉 주문하기를 누르면 우정공사의 신청 사이트로 연결돼 결국 한 곳에서 주문받고 있는 셈입니다. usps.com/covidtest에 접속하면 성명과 주소, 이메일만 기입하면 간단하게 코로나 자가진단기를 주문할 수 있습니다. 연방정부가 무료로 가구당 4개씩 제공하는 신속 코로나 진단기는 집에서 간단하게 코로나 검사를 실시해 15분 만에 양성 또는 음성 여부를 판정해주게 됩니다. 그러나 무료 주문 후 우편으로 자가진단기를 받는데 7일에서 12일까지 걸릴 수 있어 지금은 증상이 없어 당장 검사할 필요가 없는 가정에서 온라인 신청해 주기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대신 지금 당장 코로나 검사가 필요한 경우 CVS나 월그린스, 월마트나 타겟과 같은 대형 약국 체인점들을 즉각 방문해 처방전 없이 무료로 코로나 자가진단기를 구입해 검사를 실시해달라고 연방정부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 소지자들은 약국 체인점에서 처방전이 필요 없는 오버더카운터 의료기기로 무료로 코로나 자가진단기를 받을 수 있다고 연방정부는 밝히고 있습니다. 자가진단기는 당초 약국에서 개인적으로 구입할 경우 12달러 안팎의 비용을 부담해야 했으나 15일부터 건강보험에서 커버해주고 정부가 보험사에 되갚아주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미 전역에 증설한 2만 곳 이상의 코로나 검사장에 예약을 하고 직접 방문해 PCR 테스트 기기로 보다 정확한 코로나 검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래피드 신속 자가 테스트 기기를 5억 개 무료 배포키로 발표한 데 이어 5억 개를 추가해 모두 10억 개를 미 국민들에게 제공할 계획을 세우고 주문 신청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WKTV 뉴스 박남주입니다. 오미크론 확산세가 미 전역에서 여전히 거센 가운데 일부 지역에서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 정점을 찍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미크론 확산세가 미국에서 가장 먼저 시작됐던 뉴욕의 경우 47%의 감소율을 보이고 있는데요. 워싱턴 대학이 코로나19 모델을 분석한 결과 신규 확진자 수는 이번 주 정점을 찍고 급감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남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오미크론 변이로 폭발적인 감염세를 보이고 있는 미국이 일부 주를 중심으로 정점을 찍고 하락세로 돌아선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많은 주에서 신규 확진자 수가 아직 높은 상황이지만 뉴저지와 로드아일랜드, 코네티컷 같은 주는 정점에 도달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미크론 확산이 먼저 시작된 뉴욕의 경우 확진자 수가 47% 줄었습니다. 뉴욕주는 지난 1월 2일 코로나19 양성 비율이 23.17%로 정점을 찍은 이후 매일 감소하면서 확진자 수가 47%까지 줄어든 겁니다. 뉴욕의 경우 통상 뒤늦게 반영되는 입원 환자 수도 줄기 시작했는데 보건 전문가들은 앞으로 2-3주가 고비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보건 전문가들은 오미크론 변이에서 가장 먼저 영향을 받은 주요 도시에서 전염 속도가 느려지고 있다 밝혔습니다. 지난주 영국에서 오미크론 감염자 수가 정점을 찍고 하락세를 보이기 시작했는데 미국도 그 뒤를 따를 거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미국 워싱턴대가 내놓은 모델 분석을 보면 미국 내 하루 신규 확진자 수는 오는 19일 120만 명으로 최대치를 기록한 뒤 급감할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대는 또 공식 통계에 잡히지 않은 감염자 수는 하루 600만 명은 될 거라 밝히고 있습니다. 미국 인구가 3억 3천만 명인 걸 감안하면 대다수의 미국민이 알게 모르게 코로나19에 감염됐을 거라는 추측이 가능합니다. 다만 비교적 증상이 가벼운 오미크론의 특성과 백신 효과가 합해지면서 감염자 수에 비해 중증 환자 비율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오미크론 진원지인 남아프리카 공화국도 오미크론 확산 한 달 만에 감염자 수가 하락했다는 보고가 나온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남아공의 경우 미국과 영국처럼 고령자의 비율이 높지 않아 위험성을 같이 놓고 볼 수는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오미크론이 먼저 확산됐던 미 동부 지역의 하락세는 사실이라면서도 전국적으로 정점에 도달했다고 보기는 아직 이른 감이 있다 보도했습니다. WKTV 뉴스 박남주입니다. 국제 유가가 짧은 내림세를 끝내고 다시 급등하면서 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해 상당 기간 유가 잡기가 어려울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오미크론 타격이 크지 않아 유류 수요가 계속 늘고 있고 우크라이나 사태 등 국제 정세가 불안해져 유가 급등을 피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미국이 40년 만에 첫 7% 물가 급등에 고통받고 있는 주 요인 중의 하나인 유가 급등을 상당 기간 막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미크론의 확산으로 12월에 잠깐 주춤했던 국제 유가가 다시 급등세로 돌아서 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서부 텍사스산 중진류는 18일 거래에서 배럴당 85달러 20센트로 1.7%나 뛰어올라 2014년 10월 이래 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영국산 브렌트유는 배럴당 87달러 55센트에 거래됐습니다. 석유 수출국 기구 오페크에 따르면 지구촌의 하루 유류 소비량은 1억 80만 배럴로 2021년 평균보다 오히려 420만 배럴이나 늘어났습니다. 이는 오미크론 여파로 경제사회 활동이 위축돼 유류 수요가 줄어들 것으로 예측했던 것과는 정반대로 유류 수요가 더 늘어나고 있음을 보여준 것입니다. 오미크론 여파가 크지 않은 데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설과 아랍에미리트 내 국영 석유사 트럭이나 시설에 대한 예멘 후티 반군의 공격 등으로 국제 정세가 불안해 유가 급등을 불러오고 있는 것으로 유가 분석가들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국제 유가가 다시 급등세로 돌아서며 미국 내 휘발유 값도 상당 기간 잡기 어려울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미국 내 휘발유 값은 18일 현재 보통 무연 휘발유의 전국 평균이 갤런당 3달러 31센트로 한 달 전 3달러 30센트보다 오름세를 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캘리포니아는 4달러 65센트, 하와이는 4달러 33센트로 두 곳이 4달러를 훨씬 넘었고 20개 주는 전국 평균보다 비싼 휘발유 값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텍사스는 2달러 94센트, 플로리다 3달러 22센트, 조지아 3달러 11센트 등 남부와 동남부 지역은 상대적으로 낮은 휘발유 값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수도권 일원에서는 DC가 3달러 51센트로 가장 비싸고 메릴랜드 3달러 26센트, 버지니아는 3달러 15센트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내 휘발유 값은 1년 전 2달러 39센트였기 때문에 갤런당 92센트, 40%나 급등해 있습니다. 국제유가와 미국 내 휘발유 값이 오름세로 돌아서 40년 만에 최고치를 보인 미국의 7% 물가 급등을 금명간 잡지 못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팬데믹 직전보다 일자리가 많아진 주 지역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 미국이 완전 고용으로 복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팬데믹 이전보다 일자리가 많아진 주 지역들은 현재 유타와 텍사스, 아이다호, 애리조나 등 4개 주이고 올 여름에는 16개 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김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팬데믹에 따른 셧다운 사태로 초토화됐던 미국의 고용이 급속한 회복을 넘어 팬데믹 직전보다 일자리가 더 많아지는 주 지역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미국 전체에서 고용된 일자리는 12월 현재 팬데믹 직전인 2020년 2월에 비해 아직 360만 개가 적은 수준입니다. 그러나 지역별로는 이미 고용된 일자리가 팬데믹 직전으로 회복됐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많아진 주 지역들이 늘고 있는 것으로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지난해 11월 고용 통계를 볼 때 팬데믹 직전보다 일자리가 많아진 주 지역은 유타와 텍사스, 아이다호, 애리조나 등 4개 주로 집계됐습니다. 유타주는 2020년 2월에 비해
지난해 11월 현재 6만 1,000개나 고용된 일자리가 더 많아졌습니다. 텍사스는 2만 8,000개 더 많아졌고 아이다호는 14,500개, 애리조나는 5,000개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 4개 주는 모두 공화당 우세 지역들로 코로나 사태에서 경제 사회 활동 제한 조치들을 덜 부과했거나 조속히 완화했고 생활비가 상대적으로 저렴하기 때문에 인구 증가와 일자리 증가를 기록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일례로 캘리포니아 실리콘밸리, 동부 연안 도시들에서 텍사스 달라스, 애리조나 피닉스 등으로 기업이나 업체들이 많이 이전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같은 현상이 빚어지고 있는 것으로 월스트리트 저널은 분석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실리콘밸리 등에서 텍사스로 옮겼거나 이전 계획을 발표한 대기업들을 보면 오라클, 테슬라, 휴렛 패커드 등이 있습니다. 고용된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는 지역에서는 소매업소, 저장창고, 운송, 테크놀로지 등의 업종에서 업체와 직원들이 대거 몰리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고용된 일자리 증가는 결국 인구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텍사스는 2020년 7월부터 2021년 7월까지 1년 동안 인구가 가장 많은 31만 명이나 늘어났으며 인구 증가율로 보면 아이다호, 유타, 애리조나, 몬태나 등 4개 주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현재 추세로 볼 때 올 여름에는 12개 주가 추가돼 모두 16개 주가 팬데믹 이전보다 고용된 일자리가 더 많아지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전체에서 완전 고용으로 규정되고 팬데믹 직전인 2020년 2월의 실업률 3.5%는 현재 3.9%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올 연말에는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연준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WKTV 뉴스 김지수입니다. 바이든 더 나은 재건 법안을 3월 중에 되살리기 위해 총 규모를 1조 달러 안팎으로 줄이고 세계에서 4개 방안만 포함시키는 축소 대안이 집중 조율되고 있습니다. 살아남는 방안은 기후변화 대처 방안과 사회복지 프로그램에서 오바마 케어 정부 보조 영구화이고 대폭 손질되는 방안은 부양자녀 현금 지원과 프리스쿨 무상 교육입니다. 하지만 국가 유급휴가제와 홈케어, 공공주택 확충 등은 아예 제외될 것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한면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연방 상원에서 좌초 위기에 빠진 바이든 터나운 미국 재건 법안을 소생시켜 3월 중에는 완수하려고 백악관과 민주당 지도부가 전력 투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바이든 민주당은 현재 투표를 손쉽게 할 수 있도록 선거권 법안을 대폭 개정하고 이를 위해 필리버스터 규정까지 바꾸려 시도하고 있으나 실패로 돌아가더라도 이달 안에 매듭 짓고 곧바로 더 나은 재건 법안으로 타겟을 옮길 것으로 시사하고 있습니다. 백악관은 로이터 통신이 더 나은 미국 재건 법안에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보도한 데 대해 근거 없다면서 강력 부인했으나 물밑에서 집중 조율하고 있을 것으로 다른 언론들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을 비롯한 언론들이 보도하고 있는 새로운 바이든 더 나은 미국 재건 법안은 총 규모와 정책 가지수를 대폭 축소하게 될 것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첫째, 총 규모를 1조 7,500억 달러에서 1조 달러 안팎으로 더 줄이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둘째, 조 맨신 상원의원도 지지한 10년간 5,550억 달러를 투자하는 기후변화 대처를 위한 에너지 전환과 사회복지 확충에서 ACA 오바마 케어 정부 보조 혜택을 연구하는 방안은 살아남을 것으로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대처 예산이 5천억 달러 안팎으로 줄어들 가능성은 있으나 태양열과 풍력 등의 생산업체와 이용업체 그리고 전기자동차 구입자 등에게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은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ACA 오바마 케어 정부 보조 혜택을 10년간 시행하는 데 드는 비용은 2,200억 달러로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어서 생존이 가능한 방안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셋째, 대폭 손질이 필요한 방안은 조 맨신 상원의원이 10년간 비용이 1조 6천억 달러나 되기 때문에 백악관에 보낸 카운터오퍼에서 제외했던 차일드 텍스 크레딧, 즉 부양자녀 현금 지원금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10년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강화된 차일드 텍스 크레딧을 받을 수 있는 소득계층을 홀부모 7만 5천, 양부모 15만 달러에서 6만과 12만 달러로 낮추는 등 대상을 크게 축소하는 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넷째, 조 맨신 상원의원이 포함시킨 3세와 4세의 프리스쿨 2년 무상 교육은 차일드 텍스 크레딧 등을 어떻게 조정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섯째, 반면에 4주간의 국가유급휴가제 10년 시행에 2천억 달러, 홈케어 1,500억 달러, 메디케어 청력 커버 확대, 공공주택 확충 등은 완전 제외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미 언론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